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First and 28 이제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소속 팀들의 시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류지경 PD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본격적인 이제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이벤트에 대한 공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오프 시즌의 가장 큰 이 관심거리 바로 톰 브레이디 선수가 어떤 팀에 가게 될지 혹은 이제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 남게 될지가 되겠는데 이 톰 브레이디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이제 FA를 맡게 되잖아요. 이제 FA의 행선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에 이 NFC 이 리뷰 첫 번째 영상에다가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품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입니다. 이 류재경 PD가 이제 호주에 스프링 캠프를 갔다가 우연히 이 모자를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 이제 저에게 이제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 거를 사오면서 같이 이벤트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모자를 사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뭐 여기 김민준 아나운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랑 동일한 제품이고, 네. 제가 뭐 사실 호주에서 뭐 이제 쉬는 날 좀 아울렛을 한번 갔었는데 혹시나 이제 NFL을 좀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잉글랜드의 지금 쓰고 있는 로고가 아니라 그 이전의 로고라고 옛날 로고. 그래요. 네, 그래서 팻 패트리어츠라고 그러죠. 네. 뭐 사실 그래서 좀 특이한 그런 모자니까 한번 뭐 뉴잉글랜드 팬들이 아니시더라도 좀 이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좀 뭐 상품을 한번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NFC 시즌 리뷰 이 동부지구 영상 댓글에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톰 브레이디 선수가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한 줄 평이나 뭐 계약 규모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예측을 해주시면 아마 맞추셨을 때 저희가 좀 더 이제 선택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구체적인 좀 멘트들을 더 달아주시면 저희가 아마 좀 동점자들 나왔을 때 좀 더 선택되실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한은 지금 FA가 아마 3월 18일인가요? 뭐 그때부터 아마 그 시장이 열리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한 3월 13일 자정 정도까지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좀 한 분을 선택해서 나중에 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벤트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팀들의 시즌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NFC 이스트부터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전교 2등 워싱턴 레드스킨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부터 빵 터지셨네요. 네, 뭐 전체 2픽을 가지게 된 그런 워싱턴 레드스킨스고 사실 3승 13패로 굉장히 부진한 시즌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 같은 경우에는 전패 흐름으로 가고 있었고 이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탱킹을 이제 예고를 했던 시즌이었잖아요. 이 두 팀에 가려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강한 2등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꾸준히 졌습니다. 네, 뭐 특별히 기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계속 좀 침체된 한 시즌이었고 뭐 제이 그루든 감독이 결국 그 0승 5패 이후에 좀 결국 시즌 중간에 해임이 됐고 뭐 임시 대행 체제로 뭐 시즌을 운영했지만 사실 큰 반전은 없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사장도 잘렸어요. 브루스 앨런 씨가 이제 경질이 됐고 뭐 시즌 내용을 좀 놓고 보자면 이 트레이드로 케이스 키넘 선수를 이제 주전 쿼터백으로 쓰겠다라는 보관 아래 이제 덴버에서 케이스 키넘을 데리고 왔는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는데 결국 이제 해스킨스도 선발 쿼터백으로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케이스 키넘을 브릿지 쿼터백을 데려왔고 이제 장기적으로 해스킨스로 좀 주전을 세대 교체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자연스러운 교체라기보다는 좀 어쩔 수 없는 키넘이 너무 못해주니까 해스킨스가 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렇게 물가에 내던져진 그런 아이 마냥 조금 불안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사실 해스킨스의 기록을 보면 뭐 9경기에 뭐 1300야드 그다음에 뭐 7개 터치다운 7개 인터셉션 정확히 1대1 비율이고 뭐 사실 9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색을 무려 29개나 내줄 정도로 좀 이렇게 프로에서의 어떤 상대 수비들의 그런 압박에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레프트 태클 트렌트 윌리엄스가 좀 건강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의 한 6년 정도 암이 있는 걸 모르고 뛰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의료진과의 불화가 좀 있어서 대놓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유니폼을 입고는 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홀드아웃을 선언했었던 트렌트 윌리엄스였고
결국 이제 윌리엄스가 마지막에 이제 홀드아웃을 철회하는 듯 하면서 팀에 복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피지컬 검사에서 결국 이제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제 한 시즌을 통째로 뛰지 못했습니다. 뭐 사실 그 레프트 태클이라고 하면 사실 쿼터백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포지션이고 특히 또 이 1년차 해스킨스에게는 또 트렌트 윌리엄스의 좀 활약이 꼭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뭐 좀 윌리엄스 어떤 구단의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깨지면서 사실 해스킨스한테는 좀 어려운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그러면서 전교 2등이 된 워싱턴 레드스킨스인데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론 리베라 감독이 이제 새롭게 이 사령탑에 앉게 됐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론 리베라 감독이 이 체이스 형보다는 지금 투아 탕거바일러 선수를 뽑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그 초기에만 해도 사실 당연히 체이스 형을 좀 뽑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체이스 형 선수가 뭐 그 작년에 닉 보사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제 엣지 러셔로서 좀 좋은 모습을 대학 때 많이 보여줬었고 또 이 선수가 그 워싱턴의 어떤 홈타운 보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저희 고등학교를 그 워싱턴 경기장 주변에 있는 곳에서 다녔다고 하니까 사실 워싱턴 팬들이 이 체이스 형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네. 이제 좀 최근에는 꼭 체이스 형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대부분의 목 드래프트에서는 체이스 형 선수가 2순위에 뽑힐 것이다라는 의견이 이제 지배적이긴 한데요. 어쨌든 리베라 감독이 어떤 선수를 선택을 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 워싱턴의 뭐 몇 가지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또 이 디펜시브 라인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맷 아이언 어디스, 뭐 만테스 스웨트, 뭐 조너슨 앨런 이런 선수들이 좀 뭐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이제 두 자릿수에 가까운 준수한 색들을 많이 기록을 해줬었는데 네. 사실 그 여기에 체이스 형이라는 이제 마지막 피스가 더해지면 그 이번 시즌에 그 샌프란시스코가 그 닉 보사가 합류하면서 디펜시브 라인의 포텐셜이 확 터졌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재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결국 드래프트 당일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체이스 형 선수가 워싱턴에 합류하게 될지 아니면 뭐 투아나 이런 뭐 새로운 쿼터백 자원을 뽑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네. 이 홈 경기에서의 승패 여부가 네. 이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굉장히 이제 평행 이론을 달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혹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치른 레드스킨스의 홈 경기 결과에 따라서 현 대통령의 재선 결과가 이제 갈린다라는 게 있어요. 총 이제 19번의 대선 중에 17번이 그랬다고 하고요. 이 예외가 2번이 있었는데 04년 아들 부시 그리고 2012년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치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워싱턴이 홈에서 이기면 재선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재선을 뭐 분명히 또 원하고 있을 그렇지. 텐데 사실 워싱턴의 내년 전망이 사실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네. 뭐 그 동기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워싱턴이 홈에서 또 패배를 하고 네. 뭐 트럼프가 재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이 결과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2020 시즌에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미국 대선이 이 현지 시간으로 11월 3일 화요일에 예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이 레드스킨스의 홈 경기 결과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시즌 스케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뭐 이 시즌 스케줄 나오면 좀 저는 워싱턴의 좀 경기 스케줄 한번 좀 먼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뉴욕 자이언츠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일라이 매닝의 마지막 시즌이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뭐 첫 2경기 그다음에 이제 시즌 후반 쪽에서 2경기 정도를 치르면서 뭐 일라이 매닝이 결국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뭐 사실 그 시즌 끝날 때까지만 해도 뭐 계속 더 뛴다, 뭐 이적을 한다, 뭐 은퇴를 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결국 시즌 후에 이제 은퇴를 선언한 일라이 매닝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이 한 팀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팀에서 끝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였는데 그 한 팀이라고 해야 될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일라이 했죠. 네.
네, 뭐 경기를 뛰진 않았지만 네. 적은 또 그 전에 차저스에 또 적을 둔 바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원클럽맨이 아니냐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 뭐 일라이 매닝은 충분히 뭐 명예 전당에 거론될 만한 그런 뭐 두 번의 우승,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도 이 NFL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뭐 정규 시즌 통산 236경기 나왔고요. 57,023야드와 함께 366 터치다운 그리고 244개 인터셉션 기록했고 사실 이제 뭐 성적만 놓고 보면 뭐 굉장히 명예 전당급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역시나 두 번의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상대로 만들어냈던 이 슈퍼볼 우승이 이 선수의 이제 명예 전당행을 좀 확정지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뉴욕 자이언츠로서는 데니얼 존스로 좀 공식적으로 이제 체제를 변화했던 그런 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라이 매닝 보내고 이제 새로운 쿼터백을 맞은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뭐 데니얼 존스의 뭐 한 시즌 좀 리뷰해 보자면 첫 데뷔하자마자 2연승을 하면서 사실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네. 사실 그 시즌 그 드래프트 당시에 이 해스킨스와 많은 비교가 되면서 그렇죠. 뭐 뉴욕 자이언츠가 6순위로 왜 데니얼 존스를 뽑아야 되느냐 뭐 많은 팬들이 좀 성토를 했었는데 네. 그 첫 두 경기로 바로 그들의 어떤 좀 불만을 잠재우는 그런 멋진 경기를 보여줬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현재까지는 뭐 해스킨스보다는 뭐 조금은 낫지 않나. 그렇죠. 뭐 상대 평가로서는 사실 승리를 했습니다. 해스킨스보다는. 근데 어떤 절대 평가로서 자이언츠 팬들이 원하던 수준의 쿼터백이었는지는 약간은 의문이 있는데 뭐 아직 1년 차였고 사실 뭐 세이칸 마클리도 좀 부상이 있었고 리시버진들도 부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팀 전력이 지금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신인 쿼터백이 혼자 뭐 프랜차이즈를 일으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즌을 앞두고 오델 베컴 주니어가 이적을 했고 올리비에 버논도 이제 빠졌었고 세이프티 랜던 콜린스마저 이제 이적을 하면서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던 자이언츠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서 뭐 영입한 게 골든 테이트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오델 베컴의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왔었는데 오자마자 사실 금지 약물에 걸리면서 네. 좀 뭐 결국 16경기 다 뛰지 못했고 뭐 이제 기록적으로 보면은 결국 800야드 이상 리시빙을 해준 선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팀 리시빙 전체 리더가 데리우스 슬레이튼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사실 740야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데니얼 존스가 그런 좀 스킬 플레이어들도 썩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보면 분전을 해줬다고 오히려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이제 스페셜 팀 코디네이터였던 조 저지가 이제 새롭게 지휘봉을 잡게 됐는데, 이 앞서도 이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 벨리책 감독이 자신의 어릴 때와 굉장히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이 스태프에게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굉장히 아꼈다 그래요. 그런 만큼 이제 자이언츠에서도 새롭게 감독이 된 만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저지 감독이 오기 전에 팻 셔머가 2년간 자이언츠를 이끌었는데 사실 9승 23패라는 좀 부진한 성적 끝에 결국 뭐 해임을 당하게 됐고 네. 이 팻 셔머는 다시 그 덴버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다시 좀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뉴욕 자이언츠는 좀 다시 초심으로 돌아온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댈러스에서 한 10여 년간 감독을 했었던 제이슨 게럿이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보다 이제 한참 어린 상사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죠. 게럿의 입장에서. 네. 근데 뭐 저는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게럿이 이렇게 좀 뭐 박수를 열심히 치고 네. 좀 이렇게 엄마 같은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지가 좀 이렇게 엄한 아버지의 리더십이라면 게럿이 좀 이렇게 선수들 좀 다독여주는 리더십으로 한번 이렇게 잘 보완해서 자이언츠를 좀 일으켜 보면 어떨까 싶고 뭐 자이언츠가 사실 또 댈러스와 지구 라이벌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매년 두 번씩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 제이슨 게럿 더비도 내년 시즌 한번 팬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자이언츠의 한 시즌을 정리해봤고요. 댈러스 얘기를 해주신 만큼 이제 바로 댈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All About NFL을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진만 해설위원의 표정 변화가 그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한 시즌 그 자체였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댈러스가 부침이 좀 많은 시즌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 시즌 스케줄을 쭉 돌아보니까 3연패가 두 번이나 있었고 네. 뭐 16주 차 이제 그 지구 우승을 결정짓는 이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또 패하면서 결국 8승 8패 뭐 디비전 2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와일드카드도 얻지 못했고 네.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그런 한 시즌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다른 팀들도 다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댈러스 카우보이스 역시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한 시즌이었어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결장을 많이 했다기보다 좀 잔부상들을 많이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아마리 쿠퍼라거나 드마커스 로레스 이런 좀 공수 핵심이 되는 선수도 있었고 네. 그 라인베커 밴더 애쉬도 좀 9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좀 드래프트 돼서 이제 신인 때 보여줬던 그런 뭐 그런 탄탄한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그런 한 시즌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아쉬움이 있던 그 포텐셜만큼의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진 못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였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앞서 이제 말씀해주셨던 제이슨 게럿 감독을 드디어 떠나보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댈러스 팬분들이면 박수 나올 만한 그런 소식 아닐까요? 뭐 그렇죠. 사실 제이슨 게럿 시대에서 결국 컨퍼런스 챔피언십에도 올라가지 못했던 댈러스였기 때문에 네. 뭐 결국 이제 제이슨 게럿과 좀 남아있는 정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댈러스 팬들. 근데 이제 사실 다음 감독이 마이크 메카시가 왔는데 네. 사실 그린베이에서 그렇게 끝이 좋지 않았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차고지에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하면서 좀 절치부심했다고 하는데 네. 뭐 좀 두고 봐야죠. 결국 다음 시즌에 이 마이크 메카시와 함께하는 댈러스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좀 뭐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여기다가 덱 프레스캇 선수의 계약 여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프랜차이즈 태그 쪽으로 얘기가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사실 프레스캇은 이번 시즌 굉장히 잘했습니다. 뭐 거의 4,900야드, 그다음에 30개의 터치다운 패스와 11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사실 스탯적으로 보면은 가장 좋은 한 시즌을 보냈는데 뭐 결국 팀은 좀 8승 8패로 좀 이렇게 주저앉고 말았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이지키엘 엘리엇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제 그 홀드아웃을 하다가 결국 시즌 시작 직전에 이제 풀면서 결국 대형 계약을 따내고 시즌에 들어왔는데 사실 뭐 그냥 야드로만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활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기록을 살펴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보이는 게 있는데 이 댈러스가 이번 시즌 치른 16경기 중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 결과적으로 진출한 팀과 한 경기가 총 7경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 7경기에서 댈러스가 사실 1승 6패밖에 하지 못했는데 엘리엇도 이 7경기에서 100야드 이상 넘은 게 이글스와의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야드 미만으로 묶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강팀, 중요한 경기, 좀 이겼을 때 팀이 확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기에서 엘리엇이 결국 자기 역할을 좀 못해줬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진만 위원이 그 시즌 중반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엘리엇이 뭐 야드는 뭐 많이 따내지만 좀 뭐 홈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구에서 그 20야드 이상의 빅플레이가 많이 없다. 많이 줄어들었다. 예년에 비해서 좀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기억에 나서 한번 시즌 끝나고 한번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뭐 사실 그 비슷한 기록을 낸 그러니까 좋은 러닝백들과 좀 비교해봤을 때 데릭 헨리가 11개, 닉 첩이 15개, 크리스티안 맥카프리가 13개의 20야드 이상 빅플레이를 따낸 데 비해서 엘리엇이 사실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결국 어떤 폭발적인 모습, 그러니까 뭔가 팀의 분위기를 확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은 좀 약했다고 그렇게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 계약을 따냈지만 돈값은 하지 못했던 한 시즌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댈러스는 뭐 새로운 감독도 감독이지만 이번 오프 시즌을 좀 잘 보내야 될 것 같은 게 FA로 풀린 선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닥 프레스캇, 아마리 쿠퍼, 랜달 컵, 로버트 퀸, 바이런 존스 이런 좀 각 포지션에서 좀 핵심 선수들이 모두 다 FA로 풀려요. 그래서 근데 지금 캡 스페이스는 7,500만 불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선수들 모두 다 잡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뭐 어떤 선수를 잡고 어떤 선수를 내줄 것이냐 그리고 이 내준 선수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할 것이냐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지만 위원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뭐 이지만 위원이 돌아오면 또 한번 이런 댈러스의 오프 시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제 동부지구의 마지막 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댈러스와 이제 마카의 승부 끝에 결국은 이제 지구 우승을 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던 이글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역시나 이제 약체로 평가됐던 팀답게 시애틀 시옥스에 패배하면서 이제 시즌을 마감을 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이 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카슨 웬츠의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AFC 리뷰를 하면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이제 지구 우승을 했지만 실망스러운 시즌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NFC에서는 이글스가 딱 그런 팀인 것 같아요. 사실 시즌 전에는 가장 약점이 없고 가장 완벽한 로스터를 가지고 뭐 슈퍼볼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탄탄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좀 프리뷰를 했던 바 있었는데 네. 시즌 내내 부상에 시달리면서 사실 9승 7패 그다음에 와일드카드에서 좀 무기력한 경기를 하면서 바로 탈락을 했으니까 사실 시즌 전 기대치에 비해서는 뭐 지구 우승은 했지만 좀 실망스러운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사실 그 중심에 카슨 웬츠가 있습니다. 네. 뭐 그 데뷔 시즌 이후에 처음으로 16경기를 모두 뛰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카슨 웬츠의 어떤 건강 문제 그래서 좀 피해가나 싶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1쿼터 초반에 뭐 사실 불어냈습니다. 뭐 클라우니에 약간 뭐 고의성이 있었냐 뭐 이런 뭐 얘기도 있고 뭐 사실 웬츠가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웬츠가 또 한번 좀 쓰러지면서 이글스의 시즌은 좀 거기서 끝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웬츠도 누웠지만 그 전에 정규 시즌에 이제 여러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누웠거든요. 사실 이렇게 부상이 많이 올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중요한 선수들 많이 부상을 당했는데 사실 뭐 야심차게 영입했던 조던 하워드도 10경기밖에 소화를 못했고 그렇죠. 저기 뭐 리시버들의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다 박살났어요. 네, 뭐 드션 잭슨, 뭐 알션 제프리 이런 선수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결국 뭐 웬츠에게 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그런 뭐 시즌이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건강이야 예상 가능한 부분은 또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웬츠의 이 부상은 변수가 아니라 좀 상수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찌됐든 이제 뭐 이글스의 내년화도 역시 좀 건강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공격진에서의 건강 문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수비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특히 이제 세컨더리들이 이제 좀 줄부상을 당했는데 뭐 로널드 나비, 뭐 제일런 밀스, 시드니 존스 이런 선수들이 다 한 4경기에서 6경기 이상씩 다 결장하면서 이 세컨더리가 좀 취약한 모습을 좀 드러냈던 이글스였고 또 이제 레프트 태클에 대한 이슈가 좀 오프 시즌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제이슨 피터스라는 이제 30대 후반의 선수가 사실 뭐 명예 전당급 선수입니다. 그 이글스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노쇠화 기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글스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안드레 딜라드라는 선수를 뽑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펜시브 라인을 보강을 했었는데 이 제이슨 피터스와 좀 공존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2019 시즌에 그 어쨌든 피터스가 이 팀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터스가 일단 뛸 수 있다면 그에게 기회를 먼저 줬어야 했고 딜라드는 뭐 예를 들면 포지션을 갑자기 옮기거나 아니면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출전하거나 이런 경기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실 기대치 어떤 1라운드의 기대치에는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데뷔 시즌을 보였던 딜라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이슨 피터스가 사실 FA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스를 내보낼 거냐 계속 갈 것이냐 그래서 딜라드에게 좀 기회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오프 시즌에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 같은 경우도 다른 이제 지구의 다른 팀들이 좀 약체로 뽑히는 팀들이잖아요. 댈러스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이 두 팀은 좀 약체에 뽑히는 팀들이고 댈러스와 이제 다음 시즌도 지구 우승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어찌됐든 지금 있는 자원만 놓고 본다면 건강만 하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지구 우승에 가까운 쪽은 이글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사실 세컨더리나 이제 와이드 리시버 진영에 대한 좀 보강이 분명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단점보다는 강점이 또 더 많은 팀이기 때문에 사실 좀 건강하기만 하다면 내년에도 뭐 가장 강력한 지구 우승 후보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NFC 동부지구에 대한 시즌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제 NFC 북부지구 4팀에 대한 시즌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